네, 안녕하십니까. 베트남 경제연구소 오대리입니다. 오늘은 국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할 건데요. 요즘에 금 많이 투자하잖아요. 또 우리가 신문 같은 데 보면은 금값이 엄청 올랐다, 뭐 사상 최고치다 막 이러잖아요. 제 주변에서도 금은 많이 사놓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실 저는 금에 투자하진 않았고요. 안전 자산이죠. 그리고 은이랑 금은 좀 성격이 많이 달라요. 이거는 좀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짧게, 우선 저는 이제 금을 지금 안 산 이유는 우선 타이밍을 놓쳤어요. 제가 뭐 무슨 투자의 천재도 아니고 뭐 타이밍을 탁탁 맞추고 뭐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사놓고 오래 기다리는 거죠. 그냥 방향성을 보는 거예요. 방향성. 예. 그럼 우선 금 한번 보시죠. 이게 3년짜리 차트인데요. 지금 온스당 뭐 어제 기준으로는 우선 1800달러를 넘겼죠, 온스당. 근데 우리가 10년치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전고점에 거의 다다랐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더 갈지 안 갈지 그 타이밍에 대해서는 전 몰라요. 그걸 알면 제가 여기서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지는 않죠. 그걸 안다는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사실 전 그래요. 전 그래서 차트를 그렇게까지 좋게 보진 않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서 차트보다는 방향을 자꾸 거시적으로 보려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 타이밍을 맞추면 진짜 제가 뭐 그 사람들이 왜 거기 그러고 있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돼 있어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금에는 조금 관심이 없는 게 이제 상승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추천하고 싶은 게 중국, 베트남 국채를 좀 추천하고 싶고, 그 중에 중국을 더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세 가지 이유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이 미국, 일본, 뭐 한국 등 이런 선진국 국채는 굉장히 금리가 낮아요.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국채 하면 왠지 그럴싸하고 있어 보이잖아요. 굉장히 간단해요. 쉽게 얘기해서 나라가 국가가 이제 채권을 발행을 해서 그거에 대한 이자를 주는 거죠. 네. 그럼 이제 한국, 일본, 뭐 미국 이런 데는 왜 이리 금리가 낮냐? 이런 선진국들은 왜 금리가 낮냐? 그러면 되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띌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복합적으로 지금 상황은 또 이제 재정을 푸는 시기이기 때문도 한몫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사를 보시면 코로나 재확산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2달 만에 최저.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은 0.56까지 지금 10년물이 떨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안전 자산이죠. 국채라는 건 굉장히 안전 자산이지만 좀 메리트가 없지 않나. 그에 반면 중국과 베트남이, 저는 금리가 단순히 이런 미국, 일본, 한국, 우리처럼 이제 선진국보다 금리가 높다고 추천을 하는 건 아니고요. 두 번째 이유인데, 이제 흔히 중국과 베트남이 이제는 속된 말로 쌍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예전처럼 돈 띄이고 뭐 베트남 특히 과거에 뭐 빤스런하고 뭐 아주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엔 저희가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직간접적으로 외국계 97%나 경제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런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이런 경제 이론, 우리 감성 말고 이성적으로 경제적인 쌍놈 짓을 하게 되면 자본이 나간다라는 건 이미 베트남 정부가 알고 있고, 베트남 정부는 굉장히 친기업적인, 그렇기 때문에. 근데 베트남과 중국 중 어딜 더 믿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땐 중국이 더 신뢰도가 가지 않나 라고. 아직까지는 베트남도 많이 발전을 했지만 베트남은 그 길을 가고 있고요. 그리고 미얀마가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베트남의 길을 좀 쫓아가고 있는 것 같고, 인도네시아는 베트남과 좀 경쟁하는 듯 하면서도 자꾸 좀 이상한 길로 자꾸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국과 베트남을 아주 못 믿을 만한 국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이런 국채를 사기칠 정도, 물론 미국, 뭐 한국, 일본 이런 선진국보다 리스크가 있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럼 마지막 이유는 중국과 베트남, 특히 베트남은 코로나19 전에도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리 하락기에 접한 건 맞지만 이제 상대적 안정성, 제가 2번에서 얘기했던, 그리고 고금리 영향이 크다. 그럼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다른 여러 투자자들이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만들려고 기사를 찾는데 역시 뭐 중국 국채 외국인 수요가 많이 좀 몰리고 있다라는 기사가 또 나와 있더라고요. 현재 중국 국채는 이제 10년물 금리가 3.118% 수준이죠. 그럼 미국이 0.597%, 그리고 일본이 0.023%, 그리고 독일이 마이너스 금리, 국채가 마이너스 0.515%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괜찮은 금리를 통해서 이런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게 안전자산으로 매력 포인트가 된다. 그럼 이제 베트남 국채는 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시죠. 제가 기사를 뽑았는데요. 이게 그 얘기예요. 이 제목이 그 얘기예요. 라이수엇, 이게 수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율, 뭐 퍼센트, 뭐 퍼센트가 아니에요. 이율 이런 뜻이에요. 짜이피오, 이게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징후, 이게 국가예요. 그러니까 국채 이율이 이게 줄다예요. 그 기한, 이게 이 뭐 10년물 15년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채권에 대한 기한에 대한 수익률이 다 줄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0년물 기준으로 다 뽑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베트남보단 중국을 국채를 추천하는 이유가 이제 베트남 10년물 국채가 2.87%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아까 몇 프로였어요? 중국이 지금 3.118%잖아요. 근데 이제 베트남이 중국보다 안정적이냐라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아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 중국 국채가 안정성으로, 안전자산으로 좀 투자할 만하지 않나,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이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제가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거시적인 방향을 잡고 싶은 거지 막 무슨 상품을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보시는 분들의 그 정도의 노력이 있어야 더 가치 있는 투자가 가능하고 공부가 좀 가능해요. 저도 찝어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좀 그렇기 때문에 한번 네이버를 검색을 해보시면 방법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발로 좀 뛰어봐야 그게 또 확실히 몸에 체득이 됩니다. 이렇게 운 좋게 뭐 남의 말 듣고 한두 번 돈 벌면 더 망해요, 길게 가면. 그래서 이렇게 저는 추천한다. 한번 고려해 보시라. 그리고 금값이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다. 솔직히 내가 그걸 알면 뭐 지금 여기서 유튜브 할 리가 없죠. 예. 그래서 저는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뭐 자기가 뭐 얼마 막 찍고 얼마까지 갈 거다 그런 얘기하면 웃겨요. 저는 그거 맞아 떨어지는 것도 거의 못 봤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